네, 소위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시간입니다. 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전 K본부 뉴욕 특파원 출신 세한대 배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한 시간 반 전부터 기다리셨죠. 네. 뭐 기다리는 거야. 준비된 평론가. 준비된 평론가. 세 알겠어요? 오늘 이제 대적할 우리 네. 이제 살살 합시다 시간에 늘 나오시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배종호 교수님의 선배이자 전역 작가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버스에 갇히셨어요. 네. 어디 계시는지 오늘따라 처음으로 버스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차를 몰고 오셨던 것 같은데 좀 오늘 이따 또 전화도 연결하실 거죠? 네, 이따가 기회 되면 전화를 연결할 텐데요. 네. 어쨌든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일찍 출발하셨는데 갇혀버렸다고. 그런데 배 교수님이 버스 추천하셨다고 하는 그 전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제 늘 미리미리 하니까. 미리미리 하니까. 버스 타고 왔고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 뭐 1시간 반 전에 도착했는데 그렇죠.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간 계산 좀 잘못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막혔는가 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그 방송을 남겨두고 뭐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또 이제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네, 버스에 갇히면 참 서로 난감한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 방송 기자 출신들이시니까 양쪽 분들에게 1분 30초간 발언 기회를 주겠다라고 오늘 작정을 하고 딱 준비를 했는데 네.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오늘 배 교수님께서 그냥 10몇 분 동안 계속 제가 또 스스로 균형을 네. 잡아야 되겠네요. 스스로 균형을 잡고 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반박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다 그건 해주시면 아니고요. 균형 잘 잡겠습니다. 네, 본캐 부캐로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살살 합시다 주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유인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잘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A4 용지에 한 장 분량 조금 넘는 분량, 뭐 사과 반성 이런 단어가 한 10여 차례 그렇습니다. 반복됐다고 합니다. 배정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워딩이 꽤 수위가 좀 있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핵심을 잘 짚는데요. 보니까 A4 용지 뭐 한 장 분량 좀 넘는데 네. 조목조목 포인트를 잘 짚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죄의 예전부터. 말씀이라고 했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 탄핵 된 지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정식 날짜라면 이제 12월 9일이에요. 9일이었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 이 탄핵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식 사죄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4년 지나서 사죄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린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네,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네. 정경유착 부분, 그리고 기업 결탁 부분, 그리고 삼성 경영 불법 승계 문제,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굉장히 당내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그렇기 의원들은 때문에 그렇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탄핵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거는 집권당의 잘못이다. 네. 공동의 잘못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속 구성원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동으로 사죄 내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진정성이 퇴색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다양한 의원들 뭐 장제원 의원 뭐 배현진 의원 등등 해서 계속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당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그동안 또 뭐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각을 세워왔던 것도 사실이죠. 홍준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분은 어쨌든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등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날짜까지 딱 엄선을 해서 했는데 많이 퇴색된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12월 9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탄핵 탄핵 소추된 소추. 날이 그날이니까. 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근데 또 본회의도 이유는 있었고 두 가지 네네. 때문이죠. 하나는 당내 반발이 네네. 있었고 또 하나는 국회 상황이 굉장히 필리버스터 등등 네. 공수처 법안 처리 등등 해가지고 네. 혼란스러우니까 본인이 못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하면은 사실상 투톱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처음에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초안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오케이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 내지는 뭐 신분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입당을 하고 싶잖아요. 복당을. 네. 그래야만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대권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계속해서 좋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키즈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이 네. 뜨내기가 무슨 사죄를 하느냐 사과를 하느냐 뭐 무책임한 라고 뜨내기의 문제 변이다. 제기를 하고 있고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과를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원조 보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또 비대위 대표로 했잖아요. 양쪽 다 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과를 하니까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서울시 지하철 사고가 나면 네. 시장이 사과하는 게 맞지. 네. 무슨 말단 하급 공무원이 하느냐 또는 뭐 지하상가 점포 주인이 하느냐 또 이렇게 상당히 조롱성이 비판하는. 비난을 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진정성을 담아서 또 소신을 담아서 했을 테지만 어쨌든 당 전체가 받쳐주는 모습은 아니어서 약간 그 사과의 어떤 퇴색이랄까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672번님 문자를 주셨어요.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태님은 내부 분열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사과를 하시는지요? 이런 문자 주셨고 레시드라님은 개인 소신이라면 개인적 입장에서 해야지 왜 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배종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이제 정치는 그렇죠. 타이밍이고 장소 타이밍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시기 그리고 묘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더더욱 이 시기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 이 시기였던 걸까요? 일단은 바로 취임 직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아시겠지만 뭐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명도 바꿨잖아요. 네. 정강정책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재도 영입을 하는 쪽으로 나섰고 또 호남에 서진정책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이때 하기는 본인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하다 보면은 당내에서 반발하다 보면은 안착도 못하고 본인이 쫓겨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힘을 상당히 지금까지 비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 나름대로 세력이 확보가 됐어요. 어떻게? 수도권 네.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나름대로 세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의 타이밍을 잡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모양새는 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지도부 전체가 네. 제가 볼 때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은 소속 의원 103명 이 전체로
지난번에 뭐 이제 또 선거 앞두고는 뭐 패배하고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무릎 꿇고 네네. 회초리를 때리지 총선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통렬한 사죄의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왜 사과를 했을까? 진정성 플러스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제가 그 다음 질문이긴 네. 한데 이제 사과를 했고 그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항상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앞으로 행보는 또 어떻게 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결국 이제 중도로 네. 외연을 확장해서 당장 4월 재보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네. 승리를 하고 네. 그걸 교두보로 해서 집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직도 강을 못 건넜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TK 세력 중심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직 특히 이제 의원들도. 이재호 네네.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 당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는 기본이 합리적이잖아요. 진영에 뭐 함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재가 탄핵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중도로 외연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중도에서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집권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김종인식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대국민 이 사죄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전희옥 작가님 어디 가셨냐, 왜 안 오시냐, 혹은 동영상에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미진 님도 전 작가님 빨리 오세요. 문자 주셨는데요. 작가님 네. 나와 계시나요? 네, 저 지금요. 네. 오늘 배종호 기자가 네. 저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맞아요. 2시간을 버스에 갇혀 있어갖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 못 나오게 하려고. 못 나오게. 네. 방송 그건 분량. 아니겠죠. 2시간 네, 그건 동안.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배종호 기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도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다. 그분이 네 오늘요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문을 밝혔는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의 대표성 네.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거 때마다 지난 선거는 이 당에 또 지지난 선거는 저 당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여러 가지를 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까지 제가 들 정도였는데 네.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그렇게 사과를 하신 이유라든가 또는 중도에 대한 어떤 접근,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뭐 그런 거는 전략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전략의 정치를 벗어났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진정성을 얻어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사과가 네. 매우 황당하고 뚱딴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당내에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지지를 못 얻고 잘못하다가는 쫓겨난다? 그래서 그동안 사과를 안 했다? 그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분은 대통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네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그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형량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고 적폐청산 아래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공동체 속에서 적절하게 즉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을 말하자면 보복을 하고 있는 아주 정치로서는 굉장히 벗어난 하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그립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작가님. 그런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그 스피커가 누구였냐를 문제 삼으시는 측면도 있을 테고 근본적으로 이 사과를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른 식의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대표성,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메신저인 거예요. 네네네. 누가 말하느냐. 예를 들면 중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할 때 일본 왕이 중국에 가서 사죄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공주가 했다거나 내지는 일본 총리가 했다거나 그 이상의 임팩이 있었던 거죠. 네. 즉 히로히토로부터 이어진 일본의 정말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과연 저분이 보수의 분인가? 그리고 또 그분이 과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사죄를 하려면 진짜 맑고 깨끗하고 당당했던 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동아은행 때 뇌물도 드셨던 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당 저당 너무 왔다 갔다 하셨죠. 의원님,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길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인터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스튜디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예욱 작가님이 버스에서 내려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다 들으셨어요, 배정 교수님. 마무리 발언 좀 전예욱 전 해주실 것 의원의 같은데. 네. 비판적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짓잖아요. 뭐 과하게 하고 그러면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전예욱 전 의원은 탄핵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이 부분들 더 근본은 네. 누가 대표성, 사과의 대표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전에 탄핵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반 정도 네. TK, 영남 중진들, 친이, 친박 이 사람들은 탄핵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전혁 의원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가 좀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네. 제 발언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아, 전예욱 작가님이 지금 계속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혼자 고군분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배정 교수님이랑은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엔 저희가 초시계까지 마련해가지고 전 작가님과 배정 교수님의 어떤 발언 시간을 조금 좋습니다.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